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서 시장의 큰 이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R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인석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가장 요즘에 한 이슈라고 한다면 중국의 춘절 연휴와 관련된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수혜주들 보통 춘절 연휴 전에 가파르게 좀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춘절 연휴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 약세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4분기 이후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춘절이나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죠. 신정부 들어서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관련주는 상해지수도 그렇고 H지수도 상당히 최근에 한 달 수익률을 보면 6에서 7% 정도로 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올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요번 춘절이 시작되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조정은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춘절 이후에 시장이 조금 쉬면서 승부르기가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단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일단 실적을 보고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이후에 일단 중국의 신정부가 들어서는데 신정부 출범 같은 경우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게 되는 투자 쪽이냐 어디 쪽이냐 부분인데 결국은 새로운 신정부에서는 소비 촉진을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 특히 중국이 최근에 표방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화 정책입니다. 이 도시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일단 도시화가 팽창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음식료부터 해서 일단 소비 부분이거든요. 소비 관련주로 해서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더 압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이번 조정장의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중국 HSBC PMI 지수가 일단 최근에 보면 50 이하로 계속 있다가 작년 말 일단 올해 1월 달부터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측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부분이면 50 전후에서 다시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50을 뚫고 견조하게 올라가는 그 속도나 4분기나 1분기의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보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50을 확장해서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GDP 성장률에서 소비 비중, 이 가장 큰 부분이죠. 중국이 신정부가 이젠 투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의 비중, 특히 도시화 비중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0%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중국의 결국 성장의 큰 축은 이제 소비로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중국의 도시화율과 경제활동인구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도시화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 2015년까지는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증가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요번 춘절 전후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1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시장의 어떤 조정은 결국은 4분기부터 진행되어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들을 반영을 했다 생각을 하고 요번에 2분기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도시화 정책에 관련주들, 특히 소비 관련주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춘절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차익 실현을 하되 네네. 길게 보자면 압축으로 우리가 압축으로, 종목을 대응을 맞습니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매수에 나설 수도 있는 맞습니다. 소비 관련주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포트폴리오 균형 잡힌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셨어요?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일단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보는 제 지수 하단은 1900선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00선 지금 초중반에서 지수가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 호전주고 이럴 때 틈새 종목에서 강한 제약주나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종근당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업계에서 최상위권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13년도, 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코스닥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휴대폰 관련해서 그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향
부품주들 중에서는 매출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베이스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관련주도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의 종근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네. 종근당 특별히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이 특성상 뭐 가파르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러죠. 견조하게 오른다. 일단 견조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일단은 지수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흐름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러한 중형주, 중대형주 중에서는 일단 실적이 있는 제약주 쪽으로 포커스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근당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4%에 달하는 업계 최상위권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장 작년 2012년 4월부터 진행됐던 약가이나 압력 부분을 신제품 출시에 따라 가지고 상쇄를 하면서 더욱더 실적이 좋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 이쪽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판매 관리비, 판관비 쪽의 축소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률 경쟁사 대비해서 나타나는 부분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막대가 종근당의 어떤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12년뿐만 아니라 13년도에도 영업이익률 부분이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4%의 놀라운 일단 영업이익률은 결국 종근당으로 다른 제약주보다 종근당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PER 밴드인데요. 현재 보면은 PR 밴드가 높이 올라와 있지만 2013년도로 보면 PR 예상 PR이 9.5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업종 평균 PR 대비해서 30%에서 35% 평가 절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밴드를 3일 전에 일단은 뚫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들어가겠죠. 이런 가격 조정이 들어갔을 때 편입을 하면 업종 평균 퍼 대비해서 9.5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퍼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다 싶습니다. 특히 또 최근의 수급입니다. 투신,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됩니다. 기관들이 일단 포트에서 최근에 담고 있는 종목군 중에 이제 제약주들을 많이 담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종근당 한번 관심 있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스마트폰 부품주 케이스 전문 업체죠. 모베이스 알아보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좀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태, 지금은 또 1%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베이스 2013년에도 성장성이 주목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2013년도에 85% 정도의 매출 성장이 주목됩니다. 네. 보통 50% 이상 성장되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모베이스는 먼저 휴대폰 및 노트북 PC 케이스 업체입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포커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부품주들의 이제 생산을 늘리고 5억 개 이상 생산을 늘리면서 가장 큰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이 몇 개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베트남 공장의 일단은 증설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베트남 공장의 캐파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이 85%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및 점유율 부분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증가하는 부분들이 11년부터 쭉 증가를 하고 13년까지부터 해서 일단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품주들 수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기지별 캐파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베트남 부분이죠. 이 막대가 큰 부분이 베트남 부분입니다. 베트남 쪽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으로 해서 베트남 부분에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기지가 압축되어 있는 부분 알 수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베트남의 생산 기지 중에 가장 눈에 띄게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1위 업체입니다. 네. 모베이스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 성장률이 가장 큽니다. 막대가 가장 큰 부분이 베트남 법인의 성장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베이스의 향후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차트입니다. 모베이스 차트는 최근에 이런 85%가 넘는 예상이익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조정은 결국 고점에서 15%에 달하는 오늘 정도 주가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4,000원 전후에서 관심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수급 동향에서도 보면 기관이 최근에 이제 매매가 거의 없다가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
회사의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관들의 어떤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14,000원 그 전후 아니면 13,000원대 중반에서 좀 관심 갖으시면서 중기적으로 보시면 올해 그래도 좀 놀라운 승부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의 유망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희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